자, 진양권 회장님이 M&A의 기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G3비엔트를 인수함으로 해서 투자자들 다시 한번 깜짝 놀래게 하기도 되고 또 기대감을 또 심어줬죠. 자, 베트남의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판매, 생산, 유통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특히 HLB 셀이라든가 또 판매, 또 이 생산하는 것까지는 또 HLB 제약도 있고, 이제 HLB 제약하는 인수한 것도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판매, 유통을 해야 되는데, 뭐 판매야 HLB 한다 그래도 유통을 어떻게 하지? 근데 요거를 요번에 G3비엔트를 인수를 하면서 깔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역시 이 진양권 회장님은 약간은 조금 이 M&A도 잘하시고 사업을 좀 잘하시는 뭐 주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자, 어쨌거나 M&A를 통해서 HLB가 제약바이오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디포럼 제약, 현 HLB 제약의 인수로 제약 사업을 확보했고 올해는 신약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위한 바이오벤처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A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자금 조달분이 기가 막힌데, 자, M&A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HLB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HLB 인베스트먼트,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넥스 사이언스 등 계열사들이 전부 다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번에 G3BNT 인수하는데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지사항 읽어드렸죠. HLB 비롯한 넥스 사이언스 계열사 총 6곳이 최근 백신 유통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GNTB 인수를 결정했는데 제1대주주로 바로 넥스트 사이언스가 들어갔고, 그러고 그 밑에 HLB 생명과학, HLB 제목 쭉 이렇게 HLB 셋까지 전부 다 계열사 총 6곳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G3BNT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미국 임상 3상을 마치고 FDA에 지금 미팅 신청을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자, 리보세라님하고 둘 다 동시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양권 회장님의 M&A 횡보에는 바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에 있죠.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난해부터 계속됐는데 파이프라인인 항암 표적제 리보세라닙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후보 신약 이런 거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요. 카트티 치료제인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베리스모라든가 뭐 임뮤노믹, 규모세포증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FDA 허가가 이제 좀 나야 되겠죠. 금방 말씀드린 G3BNT도 이 FDA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고, 당연히 리보세라닙도 이 FDA에 대한 자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미팅했다가 FDA하고 미팅했다가 서류에 페일이라는 한번 단어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가 이번에 금감원에서 지금 검찰에 이제 고발 형식이 아닌 그냥 통보 이렇게 됐죠. 사실 통보 형식이 되면 전체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보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HLB 쪽에서는 끝까지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리보세라닙은 말기 위험 임상을 마치고 미국 FDA 판매 허가까지 받아야 좀 더 HLB의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M&A의 기재인 이 진양권 회장님께서 두 회사를 인수했죠. 자, 미국 신약개발 기업에 주로 투자했는데, 첫 번째, 미국 면역치료 플랫폼 바이오약품 연구 개발은 이뮤노믹을 인수했고, 또 하나는 카트티 치료제 개발 벤처인 베리스모를 인수했는데, 이 카트티 치료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치료제예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꿈의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죠. 작년인가 올해 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승인이 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도 빠지고 이러면서 정상세포들이 많이 죽으면서 사실은 굉장한 부작용을 갖고 오는데, 이 카트티 치료제는 이 표적 항암제 중에 정확하게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고 그러죠. 미사일을 정확히 쏴준대요. 이렇게 세포에. 그만큼 꿈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여기에 투자해 놨다는 얘기죠. 총 투자금이 이제 얼마가 들어갔냐면, 이뮤노믹에는 총 122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 41%를 확보했고, 베리스모에는 총 5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HLB 제약도 베리스모에 11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역시 많은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뮤노믹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뮤노믹은 각종 종양 및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 치료제 사업을 다루고 있고, 대표 파이프라인이 바로 규모세포증 치료제죠.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했는데, 지난 3월부터 착수했다라길래 제가 진짜인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백신이 그럼 나노젠에 나노코박스가 있고 이뮤노믹 것도 있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베리스몬을 통해선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진출에 나설 계획인데, 중국이 특히 이 카트티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베리스모가 상용 가능한 고형암 타깃 카트티 개발이 목표죠. 그러면 이제 HLB 입장에서는 카트티 치료제 항암 시장, 그리고 표적 항암제인 바로 리보세라님,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민후무기 이제 규모세포증, 그리고 이 백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진짜로 신약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아팔리아라는 것도 저희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자,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 리보세라닙 원 개발사인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닙 전 세계 권리를 인수했는데, 자, 스웨덴 오아스며 파마로부터는 항암제 아필리아라고 그래. 아필리아 글로벌 권리도 사들였습니다. 즉, 리보세라닙에 비해서 아필리아 권리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공부도 제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LB가 공격적인 M&A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넉넉한 자금에 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HLB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17억이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파워, 넥스사이언스 등 이 코스닥 상장사 계열사 5개 를 합하면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이 자금성 현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단기성 자산, 즉 단기금융 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현금성 자산이 총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신기술 금융사 설립됐죠, 이번에. 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기업 HLB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 투자에 나선다. 이건 제가 아마 올 6월 달쯤에 한번 영상 찍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그만큼 신기술사 이 이름이 뭐냐면 H일베스트먼트인데, 자, 벤처캐피탈. 최근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고 금융감독원 인가를 위한 채비 한창이죠. 6월 16일 다 인가받고 다 했죠. 진양곤 HLB 회장도 일선에서 투자활동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인가가 나는 어쨌거나 정확히 그 이해 못 들었는데 어쨌거나 H일베스트먼트 이렇게 이름이 됐고요. HLB는 지난달 28일 HLB 인베스트먼트 설립했는데 설립 자본금은 30억 원, HLB에서 100% 출자했습니다. 지금 9월 달이니까 다 인간하고 다 했을 것 같죠, 그죠? 자, 본사는 서울 강남구 선릉의 정인빌딩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70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회사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보셔도 좋고,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렇게 HLB 인베스트먼트를 차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하죠. 안 그래도 M&A에 굉장히 강한 HLB가 저렇게 투자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꾸준히 더더욱 이 투자를 진행하는 이런 거죠. 자, HLB 그룹의 신기술 금융사 설립은 오픈 이노베이션 강한 일환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계열사를 통해 유망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분야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간접 투자를 진행한 적도 있죠. 간접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계열사를 통해서 국내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제약주들은 중요한 거는 꼭 이 개발, 그러니까 약품을 개발하는 데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령제약도 바이젠셀이라는 곳에 투자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이게 아마 1,500억 됐죠. 이렇게 가까이 됐고, 보통 게임 회사인 넷마블 같은 회사들도 그리고 본업인 게임도 열심히 하지만 역시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거의 잭팟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금을 바로 신약 개발에 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약 개발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죠. 물론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임상, 1상, 2상, 뭐 3상 뭐 이렇게 쭉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각종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계열사 중 하나인 HLB 생명과학과 HLB 셀이 2010년도에 이렇게 LSK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투자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HLB는 앞으로도 이렇게 HL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로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